날이 따뜻해지고 서쪽에서 미세먼지와 황사가 몰려오는 것을 보니 봄이 된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봄이 되면 여행을 준비 중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은 해외여행을 준비 중인 분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고자 만들어봤습니다. 중국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외국인들이 많이 여행을 가는 베이징도 기온이 현재 20도에 달하고 홍콩 인근의 해안가 주변에는 20도가 넘는 기온을 유지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곳에 많은 여행객이 몰리고 있는데요. 중국 여행사도 효도 여행이라는 이름으로 적극적으로 한국 관광객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중국이 정말로 안전하냐는 것입니다. 한 외국인 관광객이 중국의 유명 관광지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 유료보트 체험이 있었는데 금액과 비교하면 상품이 좋지 않자 외국인이 그냥 지나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보트 주인이 도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원래 현장 음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트 주인의 발언 수위가 너무 수준 낮아서 유튜브 가이드라인에 어긋나 이렇게 설명만 하겠습니다. 부모님 욕까지 할 정도니 정말 맑다 했습니다. 더 황당한 건 뒤에 경찰들이 있었지만 그냥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해외 SNS에는 충격적인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영상은 홍콩 여행을 온 중국인이 촬영해서 SNS에 올린 것인데요. 해당 장소는 홍콩의 리펄스베이 해변입니다. 이곳은 비단과도 같은 백사장이 있다며 유명한 관광지인데요. 香港浅水湾海滩啊，这个大爷想找这个老外一起拍照，可以看得出这个大爷是趁机卡老外的油，老外有点不情愿。我们看下一个，又来一个，旁边又来了一个大爷，又想趁机卡这个老外油啊，可以看得出老外也是。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 여성은 계속해서 싫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외국인과 사진을 찍겠다고 몸에 손을 대며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찍은 중국인은 정의로운 마음에서 촬영하고 영상을 올린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영상 왼쪽 위를 보시면 중국어로 글자가 쓰여 있었습니다. 참고로 해당 모자이크는 제가 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영상에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영상 주인에게 문의해본 결과 외국인 관광객이 부적절한 수영복을 입고 있어서 영상을 촬영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곳은 해수욕장입니다. 그리고 비키니 계열의 수영복을 입으면 안 된다는 규칙도 없습니다. 즉 영상 촬영자는 해수욕장에서 비키니를 입었으니 여자가 잘못한 거다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중국인들은 해당 영상을 보고 어떤 반응들을 보여줬을까요? 외국인은 왜 중국인을 차별하는가? 홍콩을 여행하는 본토 남자다. 사람들이 좋아하지도 않는데 왜 이런 영상을 올립니까? 중국인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지 마십시오. 실은 저 사람은 중국인이 아니라 한국인입니다. 이건 전적으로 중국인 탓만 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이 살던 당시에는 모두가 수입품을 좋아했다. 그래도 시끄럽게 소리치지도 않았고 침을 뱉지도 않았다. 일본 노인은 노는 법을 정말 잘 알아요. 왜 비키니만 아름답다고 생각하는지 수영복을 입을 거면 옷도 다 입어야 합니다. 이 여자가 조금은 꺼려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거절하지 않았잖아. 또한 저번 베이징 올림픽 당시 네덜란드 기자가 생방송 도중 공안으로 보이는 사람에 의해 끌려나가는 장면을 보셨을 겁니다. 베이징 올림픽에 대해 설명하고 있던 기자는 이유도 모른 채 공안에 의해 방해를 받았는데요. 이후 밝혀진 사실로는 촬영을 금지한 이유가 뉴스에 내보내기 적합한 장소가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영상 뒤편을 보면 어두운 도로가 보입니다. 즉, 중국의 멋진 이미지를 내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외신 기자들이 한낮에 길거리에서 촬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세먼지와 황사로 가득한 모습을 내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해가 진 이후에도 멋진 야경을 배경으로 해야만 언론에 내보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이징 올림픽 때의 모습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2월 27일 네덜란드 공영방송 노즈 소속의 특파원은 스촨성의 투자은행 밖에서 진행되는 시위를 취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시위를 취재하자마자 주변에 사복을 입고 있던 남자들이 달려들어서 그를 끌고 갔습니다. 심지어 그중 한 명은 리포터의 가방과 마이크를 바닥에 집어 던지더니 그대로 가지고 가버렸는데요. 이들 모두가 사복을 입은 공안이었습니다. 심지어 경찰들이 출동해서 그를 경찰차에 태우고 어떠한 설명도 없이 2시간 동안 잡아 가두었습니다. 끌려가는 순간에도 모든 장면을 카메라에 담은 진정한 언론인에게 박수를 드립니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는 우리는 외신 기자들이 자유롭게 취재하도록 언제나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강간처법 시행 이후 길거리에서 불식 업무를 당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 관광객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불식 업무이라는 핑계로 가방부터 뽑습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도대체 무엇을 위반했는지 말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那你怎么了？你说。出来。我有些在这里，你说你跟你说，你要么你自己删掉，不删掉我们就在你手拍手。然后你们就这样威胁我们的吗？然后呢？不删掉我们就回头讲红麦。你凭什么抓我？我有什么？我正常维权，凭什么被抓我们？红麦。现在是他要求我删除抖音视频，不删除视频要抓我去警察局。拿出传令来，你进门来。不要到我家里来，我们在外面解决。他发了哪一些是虚构的、虚假的？有没有？我们没有捏造事实，对吧？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곳에서 경찰이라는 존재가 설명도 없이 잡아갈 때의 공포를 저는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중국 여행 중에 저러한 일을 당한다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보팀입니다. 중국 정부의 전기차 시장에 대한 야욕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 전기차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지위의 오토가 사실상 파산을 선언했습니다. 지위의 오토는 중국 기업인 길리홀딩스와 바이두가 합작해 설립한 회사로 사실상 중국 정부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투자되는 기업이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광저우 모터쇼에서 세계 최초의 AI 스마트 운전 슈퍼카를 전시하고 있던 시점에 관련 소식이 밝혀지면서 중국인들에게 충격을 안겨줬는데요. 하지만 진짜 소동은 지위의 오토가 파산을 밝힌 직후 회사 건물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사 직원들은 CEO의 해고 소식에 납득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내놓았고 무엇보다 퇴직금이나 사회보장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묻기 시작한 것입니다. 직원들은 CEO에게 합당한 답변을 듣기 전까지 그를 건물에 구금하였습니다. 심지어는 화장실까지도 따라갔습니다. 把护照留下来，把护照交出来。我几千个家庭都在这等着你了。没事，来，大家先安静，好吧？好，你说。等一下啊！听着，所有人都安静，好吧？啊，所有人都安静啊！第一呢，社保断了，影响多少人？对，拖到今天才说，你为什么不早说？知道吗？回答问题。 社保公积金公别激动，一个一个回答。其他的事情了好吗？说重点。第一，这些问题我都在解决，我在跟各方面沟通解决这个问题，我们在考虑问题。你是今天知道社保会断吗？我在努力解决这个问题。大家，罗永浩自己欠款来把你的存款拿出来给我们交社保呀！你的老婆孩子在哪里？你在新加坡不知道吗？对呀，你不要去煽动。这个月的社保我们会解决的，你放心，好吧？怎么解决的？就说有什么具体方案。 그러나 사무실 직원들은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이번 사건이 중국인은 물론 외국까지 알려진 이유는 바로 새로운 모델을 실시간으로 홍보하고 있는 쇼호스트 때문입니다. 그녀는 SNS를 통해 이번에 출시된 스마트 슈퍼카를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방송 도중 해고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11月份的绩效和这个月的底薪就暂时发不出来的，然后我们可以给我们N+1的赔偿。但是呢，什么前提？就是我们到16号统一撤退，就我明天还来上班，打卡就行。我刚还在这装紫薇格格，那他到底给不给赔偿呢？他说给，就是要找到资金，解决资金问题。那没有资金就不给，就是有资金给他，现在关键是没有啊。什么情况呢？就是撤资了。没有啊，那现在就没有啊。什么叫有资金给？那没有咋办呢？我上个月干那么努力，他跟我说不发工资了。哇，我们直播间突破200人了！我悲伤，我有点想流眼泪。发不出工资了，不用看了，我们倒闭了。别看了，我们倒闭了，快走吧。 관련 외신들도 이전부터 중국 정부가 보조금 정책을 통해 중국 전기차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전기차 발전 장려 방식은 수많은 무명기업과 기업인들이 갑자기 전기차 산업에 투자하고 창출하는 계기가 됐지만 무한에 가까운 보조금이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후퇴시키고 오히려 재정 상황에 문제가 생기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사실 중국 정부가 어떻게든 입단속을 시키고 있지만 중국산 전기차의 화재 사건은 과장하지 않고 매일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중국 SNS에 중국 전기차 화재 관련 영상을 업로드하면 언젠간 삭제가 됩니다. 중국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악영향을 줄 정보는 모두 차단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경제 관련 외신에서는 지위의 다음으로 파산할 자동차 회사가 어디가 될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국 전기차는 사실상 자국 내에서만 매출이 발생하는데 중국 경제로 미루어보아 중국인들 중에 비싼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는 숫자도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중국 전기차 종말의 시기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이번 파산 사건을 보는 중국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24시간 CEO를 지켜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도망갈 것이다. 방금 지위에 자동차를 구입한 형제 여러분, 슬퍼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없더라도 자동차 대출은 우리가 갚을 때까지 항상 옆에 있을 것입니다. 몇몇 친구들이 빨리 차에서 내리라고 했지만 잠시 후 차가 잠겨서 나갈 수 없었습니다. 내가 전기차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지만 전기차를 사더라도 무조건 테슬라를 살 것이다. 시간을 달라는 사장의 말은 시간을 주시면 당신이 나를 찾을 수 없는 곳에 숨어 있을 것을 약속드립니다라는 말이다. 회사가 큰 딜레마에 봉착했지만 해결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외채를 많이 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나? 이 CEO가 무능해서 대중을 설득하지 못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 그래도 직원들의 성격이 너무 좋아서 CEO를 심하게 때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회사가 부도났다고 해서 그 사장이 개인적으로 부도난 건 아니잖아요. 이번 지위의 오토 부도 사건은 중국 전기차 시장의 전고점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보조금으로만 버티던 속빈 강정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전에 중국 경제를 온전히 떠받치고 있던 부동산의 경우에도 정부의 과도한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일이었으니 말입니다. 부동산부터 반도체까지 현재 중국 정부가 신경 쓰고 있는 모든 국가 산업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차 순서일 거라 생각합니다. 속 보이는 이야기 시청자분들은 중국 정부가 막대한 보조금을 통해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거라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